네,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박종준이가 지금 경찰에 나갔어요. 관저 경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랬는데 오늘 나갔습니다. 지금 관저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인데 나갔다면은 이게 무슨 뜻으로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일단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예. 이제 박종준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겠죠. 네네. 그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거나 네.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장이라면 네. 먼저 직원들 잔뜩 데리고 박종준을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죠. 왜냐하면 경호법상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을 경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호법에 경호처장 경호하라는 건 없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호처 인력이 이제 그야말로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체포영장 발부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출석한 거로 봐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불응하면 그다음엔 영장에 의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강제 수사를 당하다 보면 자기네가 짜놓은 스크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경호처의 스크럼이 깨지고 무너지니까 네네. 나가게 된 거죠. 아마 윤석열도 빨리 가서 조사받아야 너 때문에 나까지 피해 당하면 어떻게 아마 이런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불러놓고 체포 안 하고 그냥 아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심각한 건 박종준이가 지금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다수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범죄 혐의자일 뿐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렇죠.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내란의 밤, 12월 3일 저녁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삼청동 안가에 가잖아요. 그 안가에서 저녁 먹고 그랬다는 거죠. 누가 불렀냐면 박종준이가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냥 불렀을까요? 어디로 아니죠. 오라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안가는 경호처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란이 시작되기 직전이죠.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내란을 음모하는 과정, 내란을 짜는 과정에서도 박종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중요 임무 종사자는 뭐 형을 세게 받아야 되는 뭐 사형도 가능하고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7년 이상 징역에 처한 아주 중죄거든요. 그러니까 박종준에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이 정도 사안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면 저는 뭐 조사하다가 바로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진짜 바보 같은 행위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가요? 경호처 안에 있다가 체포되면 경호처의 스크럼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와서 체포되면 자기 혼자 잡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부에 관저 내부에 그 지휘부에 그 우두머리가 일종의 경호처의 수괴가 지금 체포된 상황이라면은 그럼 경호처의 사기나 뭐 떨어지겠죠. 아니 그 사기는 이미 다 땅바닥에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너무 힘들다. 거기 뭐 숙식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복도에서 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엄동설안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는 이미 떨어진 건데 문제는 박종준이 체포되는 장소가 한남동 관저냐 아니면은 저 미근동이라고 그러는데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체포되느냐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박종준이 어차피 체포될 거 경찰청에 가서 체포되는 게 낫지 자기를 지켜주는 그 관저에서 체포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같고요.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이런 분석 아무나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알죠. 대한민국에서 경찰을 가장 잘하는 분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우리 오창희 국장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 경찰입니다. 박종준은 경찰 출신이죠. 경찰 출신이네. 그냥 경찰 출신이 아니고요. 경찰이란 조직은 사실상 경찰 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경찰대. 그 예전에 조현호 경찰청장은 또 경찰대 출신이 아니어서 거기는 외무고시 출신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내부에서
왕따도 시키고 뭐 그냥 뭐 네가 뭔데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청장을 왕따시키는 건 아니고요. 예. 경찰청장 되기까지 조금 예. 고단했다 뭐 이런 게 있는 그 얘기입니다. 거고요. 예. 경기경찰청장 했었잖아요. 그때. 아니 그리고 본청장이라고 경찰청장도 했었죠. 이 경기경찰청장 때 그 저기 쌍용자동차 그 공장을 아주 정말 인간 사냥하듯이 그냥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을 때에는 저 인간이 지금 뭐 축세를 좀 하려고 작정하고 있구나. 이명박한테 눈에 띄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경찰대 출신이 아니어서 출세는 해야 되는데 한계는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뭐 그런 사람도 했었구나. 있죠. 김석기라고. 김석기 그렇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용산 참사 후문이 됐죠. 그래서 용산 참사를 일으키고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다음 경찰청장은 되지 못했으나 이명박이 보훈을 해줬어요. 그렇지. 오사카 총영사를 보내줬다가 승승장구하고 뭐 공안공단 이사장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삼선 의원인데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경찰관 출신들이. 하여튼 뭐 개인은 그렇다 했어요. 박종준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찰대 2기 출신이에요. 경찰대는 군대를 안 갑니다.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의경 전경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해요. 그러니까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군대를 대신 간 거예요. 그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뭐 전경부대에서 근무하더라도 진압 활동 이런 거는 의경들이 하잖아요. 전경들이 하고 거기 간부니까 그냥 뭐 부대 잘 돌아가나 보는 정도의 정말 헐렁한 군 생활을 하면서 이때 뭘 했냐면 행정고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오자마자 행정고시 합격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군은 아니지만 저 전경부대 소대장 생활하면서 행정고시 준비를 한 거예요. 경찰대학을 나오면 경위라고 옛날 파출소장 계급인데 경위 계급에 임용되는데 행정고시 합격하면 갑자기 2단계를 떼어가지고 경정이 됩니다. 경찰서 과장급이 되는 거예요. 이 경위에서 경정까지 가려면 한 15년 정도 걸려요. 못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고시 한 방에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찰대 입학했다는 것만 가지고 보통은 순경부터 시작하는데 순경, 경장, 경사, 경위거든요. 이 과정 다 빼고 경위로 시작했죠. 그다음 군 생활 안 한 군대 안 가는 대신 전경부대 소대장으로 있으면서 경정이 됐죠.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리고 뭐 했냐면 바로 미국 유학 갑니다. 경찰관 신분으로. 그래서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아요. 이 모든 걸 20대에 끝냅니다. 자 보세요. 취직해서 경찰관이 됐죠. 그다음에 군대 문제 해결했죠. 행정고시 받죠. 합격했죠.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학위까지 받는 건데 이 과정이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저 국비로 유학을 다녀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경찰대 나온 사람들이 인재라고 얘기할지 엘리트라고 말할지 저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엘리트 과정이라고 뽑아놨는데 간부 양성 과정을 만들어놨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뛴 거고 국가 시스템 그 사람을 살뜰하게 돌봐주기만 했던 거죠. 아니 그 국비로 만든 그 인재가 나중에 괴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승승장구에서 경찰청 차장까지 했는데 주로 어떤 파트에 있었냐면 기획 파트에 있었어요. 기획 파트라는 건 이제 청장을 보좌하면서 뭐 페이퍼도 잘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일선에는 별로 안 가 있었고 경찰서장 정도 한번 하는 거고 주로 경찰청 본청에서 일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어디 있냐면 경찰청 본청에 있어요. 친정이네, 친정.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수사받는 거나 공수처에 가서 수사받는 것과 달리 경찰에 가서 수사받으면 박종준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리고 대리크 있었던 직원들이잖아요. 경찰대학은 100명 또는 120명 정도가 4년 동안 합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끈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 안 가는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의 그 포인트는 윤석열 체포 여부인데 이게 지금 사실 경호처의 수장이란 사람이 경찰 가가지고 그래서 체포까지 된다.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가 과연 윤석열을 지킬 수 있겠는가? 지키는 신용을 낼 것 같습니다. 신용을 한다. 윤석열을 믿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날 지켜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상태는 사실은 저도 정상인이라 이렇게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예. 지금 여러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남동에 있을 거냐, 예. 뭐 마이바흐 타고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엊그제 또 합참의장 공관 벙커에 있다 뭐 이런 썰도 그런데 있고 들어갈 거다. 그래 예. 엊그제 또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 근데 정말로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이를테면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서 뭐 쇼한 거다. 이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저는 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그 아니라 오마이TV에 예. 잡힌 게 예.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사람을 살상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뭘 못하겠어. 우리 상식을 훨씬 벗어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 어제 받은 제보는 경찰 고위직 출신의 시민이에요. 네. 고위직까지 지낸 분인데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 중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트워크가 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 자꾸 총기 사용 얘기를 한다. 지금 총을 쏴서라도 뭐 어떻게 해라. 미친 새끼 뭐 진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혈 사태가 뭐 전면적인 유혈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총을 막 쏘는 사태 네. 이런 거는 없을지 몰라도 예. 한두 사람이 정말 뭐 윤석열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흥분 상태에서나 또는 의도적으로 도발하거나. 그 지금 차장하고 본부장이 네. 그 이름을 제가 뭐 까먹었는데 뭐 알아야 될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김건희 차장은 인맥이라는 김성훈입니다. 김성훈하고 그 본부장. 네. 그 둘은 이제 김건희 인맥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도리어 박종준이가 이들한테 제대로 보고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경찰 쪽에서 자꾸 나와요. 아. 그러니까 박종준의 후배들이 예. 그 얘기를 퍼뜨리는 것 같아요. 박종준은 좀 합리적이고 저는 어디 유튜브 하다가 경찰 출신 정치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박종준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인데 네. 차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도 경찰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심이 되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된다. 그렇지. 또 그게 아닌 게 예. 박종준이가 박근혜 정권 때 경호실 차장을 지냈습니다. 이미 경호처 그땐 경호실이었는데 예. 경호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복은 아니지만 위계가 정확한 조직이거든요. 네. 군과 경찰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처장을 제끼고 차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종준을 지키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의 좀 살뜰한 보살핌으로 보여요. 네. 자 어쨌든 그 김건희 인맥이 맞다면은 네. 그들이야말로 김건희 등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제 총기를 사용하면서 극렬 저지하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 정말 한올 같은 그런 한올의 어떤 그런 그 우려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저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체포 작전이 곧 돌입될 것 네네. 같습니다. 돌입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뭐 2박 3일 정도 계속 아닙니까? 네. 예. 지금 일단 그러니까 수성전 같은 거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농성이 윤석열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노동자들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건거 때랑 달리 이제 두 번째 건거 네네. 2차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네. 저는 경찰이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저께 밤에 예. 갑자기 내일 체포하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 체포하러 들어간다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아 소문을 뭐 그런 경찰이 그런 문자들 뭐 이런 게 뭐 카톡방 뭐 이런 데도 막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언론사들도 막 쫙 배치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인근 호텔들 뭐 예약해가지고 들어간 유튜버들도 있었고요. 거기서 장면이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김용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속내 안 속내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돌면 네.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경호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올지 5시에 올지 6시에 올지 모르면 밤새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예. 어떻게 되죠? 진이 빠지죠. 예. 이런 거 한 2번 하는 거예요. 일부러 흘려요. 네. 근데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거짓말 같아 하면서도 네.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제한된 인력이 예. 교대도 못 해주면서 예.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 추운 날 쉬어도 그 복도에서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우르르 넘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뭔가 지킨다고 하면요. 어떤 면에서 목숨 걸고 지킨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네. 인간은 뭡니까? 생각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지켜야 될 이유가 자기한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이유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될 게 기괴한 존재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켜야 될 게 내란의 숙의 우두머리거든요. 내가 지켜야 될 내란의 우두머리의 부인은 또 엽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니 경호처 직원들이 뭐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예. 언론 보도들을 다 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연락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주변에도 경호처 아는 약간 고위급들이 있는데 네. 친구들이 막 전화하는 거예요. 네. 문자 보내고 너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된다. 너 다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도 못 받고 문자에 답도 못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경호처 직원들 전체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경호처 직원도 한국에서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다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어요. 누가 걱정 안 하겠습니까? 네. 근데 너 정말 똑바로 처신해야 된다. 네. 너 신용만 내. 예. 경찰이 잡으려고 그러면 피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집단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압하고 윤석열을 체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작전을 꼼꼼하게 세워야 됩니다만 그래서 1차 체포 때처럼 우스꽝스럽지 않아야 됩니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스크럼 짤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이전에 차벽이란 걸 세워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지금 차벽을 세워놨잖아요. 예. 자동차를 이렇게 가로 세워가지고 차로 벽을 만들었는데 그거 크레인 가지고 끌어내는데 뭐 몇 분 안 걸립니다. 예전에 광우병 촛불 시위할 때 경찰이 차벽 세우는 거 기억나시죠? 네. 시민들이 끌어냈죠.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무게를 무겁게 하려고 막 거기 정경 대원들을 태우고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위험할 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민들도 끌어낼 수준이에요. 차라는 게. 그럼 경찰은 중장비를 가지고 오면 못 끌어내나요? 네. 금방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몇 분 안 걸려요. 막아도.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다섯 대면 뭐 1시간 내에 다 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철조망 같은 걸 설치했잖아요. 예. 그건 정말 애들 말로 껌이에요. 왜냐하면 절단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윤형이라고 원형이라고 하는데 바퀴 윤자를 써가지고 윤형 철조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경호처 직원이 들고 다니면서 설치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자르면 그냥 누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근사한데 돌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가만히 깔고 넘고 이럴 필요 없죠. 자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나면 그렇게 별로 위협도 안 되고 저지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깔아놓으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감각이 없고 뭐 무슨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뭐 그런 걸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신용만 있으면 지난번에 그 윤석열로 추정되는 사람이 진입로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잖아요. 뭐 아는 체하고 이것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도리어 그런 식으로 막 그 철조망 만들고 그러면은. 법 집행을 방해한다 이런 인상만 강화시키는 건데. 그리고 인상만 아니라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렇죠.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도 규정될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기 무덤 파는 행위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런 걸 판단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나가면 경호처 직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스크럼 짜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처럼. 그런데 한 명, 두 명 뜯어내면 뜯어지고요. 또 하나. 한 3명, 5명 정도만 뜯어내서 체포하잖아요. 수갑 채우잖아요. 와르르 와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3명만? 네. 그리고 이렇게 나 갈게 하면요. 그냥 뭐 모세가 뭐 하듯이 열려요, 그냥. 아니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고위직이나 뭔가 정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광기 어린 경호처 직원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이게 두렵긴 하지만 총을 쏠 수도 있다. 있지만 그러나 상대가 경찰에서 이를테면 지난번처럼 어수선한 게 아니라 뭐 1000명까지 준비한다 이러잖아요. 수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쫙 들어오면 그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서 금방 제압된다. 그럼요. 자, 그럼 윤석열이는 앉아서 체포를 당할까요? 그럼요. 앉아서 가든지 뭐 어디 화장실에 숨든지 하여튼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비열하고 야비한 모습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체포당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갈게 당당하게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진지하게 야 그 체포 얘기 나올 때 야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나갈게.
이러면 제일 멋있는 모습인데. 아니 그리고 나 때문에 왜 직원들이 고생해야 돼? 예.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왜 갑자기 철조망이냐고. 왜 차벽으로 왜 막어. 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법 집행한다는데 이래야 멀쩡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 어제 그 JTBC 보도를 보니까 네. 이번에 그 똥별들 5명 그 다 체포가 돼서 구속이 돼서 기소까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여인형 네네, 등은 방첩사령관 울었대요.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울음의 의미가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아니 이걸 보도를 통해 봤다면은 경호처 직원들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윤석열을 지켰다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윤석열이가 뭐 자기를 거둘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거둔다 한들 뭐 달라지겠어요 상황이?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예. 다수의 직원들이 복수의 직원이 언론을 상대로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저한테도 제보가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경호처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호처 직원이 누군가를 통해서 뭐 MBC 라디오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너무 춥고 힘들다. 네. 그 경호처 직원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직원의 지인이 알려준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도 경호처 직원이 전직 경찰 고위 간부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네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내부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호처 직원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부터 들렸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하는 유의 얘기들이 더 큰 목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요. 이제 뭐 무너진 겁니다. 저기 체포영장 집행만 되면은 이제 뭐 순식간에 제압하고 붙잡을 수가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까지 체포가 된다면.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윤석열은 이제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네네. 예. 그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면법도 개정해서 그렇지. 적어도 반일륜 범죄, 뭐 누군가를 고문했다든지 하는 반일륜 범죄, 네. 그다음에 반국가 범죄, 예. 그것도 뭐 예전에 통진당 이런 거 말고요. 예. 이렇게 진짜 내란을 벌리는 경우, 외환의 죄를 지은 경우,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중요 임무 종사 이상, 네. 우두머리, 수괴, 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면할 수 없는 법률 체계를 만들어서 교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두환이가 학살자고 쿠데타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통합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면을 해주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갔잖아요. 예, 재산도 예. 다 은닉하면서 예. 자식들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뭐 손주가 사과하겠다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2의 전두환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